자, 공부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도입부를 배웠어요. 도입부.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60분법을 이거는 각도를 사용하죠. 몇 도 이런 기호를 사용하죠.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실수화 시켰어요. 실수로 표현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호도법이에요. 왜냐면 삼각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수,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 60분법은 각도 체계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의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각도를 실수로 바꿔서 x축의 역할을 이제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화 시켰고 그 원리는 원 위에서의 원주를 이용해서 비례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60분법에서의 누가 180도가 호도법에서의 파이 그리고 원래는 라디안 하지만 이 기호는 생략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RAD 나오면 뭔 소리가 하지 말고요. 라디안이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한글로 라디안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기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춘 각도 체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30도, 45도, 60도, 90도 이거 기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나머지야 90도 기준으로 2배, 3배, 4배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68에서 얼마라고 했죠? 6분의 파이. 여기다 4를 곱하면 되죠? 4분의 파이. 638이니까 3분의 파이. 928이니까 2분의 파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3, 6, 18 요거 계산하시고 6, 3, 18, 9, 2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서 18이 180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0분법으로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하기로 했고요.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가고 싶으면 곱하기 파이분의 180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연산으로도 가능하겠고요. 자, 이런 각도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이런 식의 부채꼴이 있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부채꼴과 관련된 기준이 뭐였냐면 라디안도 얘기를 해볼까요? 라디안은 호도법에서 라디안은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고 대충 57도 뭐 17분 어쩌고 한데 대충 57도보다 좀 더 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이고요. 자, 부채꼴에서 이 L을 구하는 방법은 R 세타였어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RL을 쓰셔도 됩니다. 또는 2분의 1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R제곱 세타를 쓰셔도 되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 60분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60분법이 아니고요.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L은 R 세타 요거 두 개는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부채꼴이 주어집니다. 자, 이 부채꼴에 전체에 둘레가 만약에 20이라고 주어졌어요. 만약에 둘레가 20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둘레가 주어졌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통문은 2년 전에 나왔고요. 자, 간혹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오면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최대값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를 R이라고 놓고 여기도 R이라고 놓겠죠. 그럼 여기는 20에서 2R을 뺀 값이 됩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둘레가 20이니까 R 두 개 있으니까 20에서 R 두 개 빼면 요거 나오겠죠. 호의 길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넓이라 그랬어요. 넓이 어떻게 구했죠? 2분의 RL. 그렇죠? 그럼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R에다가 L을 곱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그대로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2R, R 2분의 1 있으니까 마이너스 R의 제곱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곱했으니까 플러스 10에 R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아이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R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5, 25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25. 그래서 값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무조건입니다. 이거 문제 나오잖아요. 무조건 여기가 2예요. 무슨 소리예요? R이 5였잖아요. 여기도 5였잖아요. 20에서 10을 뺐으니까 얼마예요? 10이에요. 근데 우리 호도법의 기본이 뭐였죠? 얘랑 얘랑 같을 때가 1라디안이에요. 근데 여기 5인데 여기 10이죠. 반뚝.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이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2라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가 주어졌을 때 이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이 주어졌을 때 둘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2라디안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조금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 유형으로 가끔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뭘 하냐? 저걸 가지고 좀 더 확장을 시킬 거. 일반각 얘기도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각이 시초선이 주어졌을 때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걸 동경이라고 해요. 요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의 이 동경의 일반각을 구하러 합니다. 이 녀석의 일반각을 구하러 합니다. 60분법 버전으로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였다. 호도법 버전으로는 2n 파이 플러스 알파였어요. 이때 이 아이는 60분법이고요. 이 아이는 호도법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때 이 n과 n 요 녀석들은 뭐라 그랬냐면 정수라 그랬고요. 만약에 저 정수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고요.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다 굳이 회전수를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각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의 저 알파라는 위치에 이 각을 가지는 이 동경이 가지는 일반적인 각의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가 1회전을 해도 여기고 3회전을 해도 여기고 마이너스 2회전을 해도 여기야.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전부 다 똑같은데 그런 애들의 n 회전수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야 얘는 회전수가 뭐가 됐던지 간에 그 회전수에다가 그 한 회전을 하는 각도를 곱한 상태에다가 이 알파가 추가된 형태를 가진다. 그러니까 저 위치에 있는 각들의 일반적인 형태가 저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각을 구하라고 한다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어떤 각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45도야. 만약에 그러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45도니까 호도법에서는 2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이런 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가 출제가 돼요. 다시 요거 가지고 시험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출제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삼각함수 그래프가 안 들어가면 100% 출제고요. 근데 중간고사 범위에 삼각함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는데 뭐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보통 나옵니다. 근데 외고는 웬만하면 나와요. 이제 시험 그 문제 자체가 많기 때문에 외고는 웬만하면 나오는데 풍문한 사후에서도 시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험 범위가 좀 좁아. 그럼 나와요. 근데 시험 범위가 좀 넓어져. 그러면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밀려요. 중요도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걸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불러요. 이거 좀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쵸? 얘도 어려운 문제. 근데 외우시면 돼요. 외우기 싫으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동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초선이 여기 딱 있는데 하나의 동경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동경이 있는데 둘이 일치하죠. 또는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동경이 있는데 다른 동경이 딱 완전 반대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아이의 일반각에서의 값을 알파라고 표현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자, 이 아이를 알파라고 표현하고 이 아이를 베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순서를 뭐부터 할까? 또 내 머릿속에 있는 순서들하고 너희가 또 책 버전하고 또 달라가지고 헷갈려하니까 책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책이 X축, Y축, Y는 X 순으로 됐네요. 자, 이렇게 할게요. 먼저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쓸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한 녀석은 이렇게 있어요. 둘이 X축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X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한 녀석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둘을 조금 달리해서 놓은 거는 여기 딱 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요. 자, 이 둘이 한 쌍이고요. 이렇게 세 개가 한 쌍이에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얘는 지금 X축 대칭, 얘는 Y축 대칭, 얘는 Y는 X 대칭이에요. 이건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일치. 그리고 얘는 방향이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두 개의 동경이 있습니다. 두 개의 동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두 개의 동경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 사이의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알파하고 베타는 일반각을 나타냅니다. 저 뒤에 있는 요각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에서 저 일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알파와 베타를 뭔가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 깔끔한 형태로. 그렇다면 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야 깔끔해질까요? 서로 빼버려야 깔끔해질까요? 빼버리는 게 깔끔해요. 왜냐면 얘가 지금 회전수를 가지고 있는 이 각이고 얘도 회전수를 가지고 있는 각인데 둘을 빼버리면 이 각이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을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호도법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En 파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쵸? 왜? 뒤에 달라붙었던 각들이 다 어디 갔어? 사라졌죠. 뺐으니까.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버전. 얘 한번 가볼게요. 얘도 알파에서 베타를 뺄 겁니다. 빼버리면 얘는 마찬가지로 회전수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해요? 180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 혹은 플러스 파이 상관없습니다. 요 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파이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뭐가 나을까?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회전수를 모르는데. 그렇죠? 회전수가 얘는 4바퀴고 얘는 2바퀴일 수도 있잖아. 그럼 눈으로 보기에는 알파가 더 작은 각처럼 느껴지지만 얘가 4바퀴 회전이고 얘가 3바퀴 회전이었어. 그럼 얘가 더 큰 각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라고 표현하지 마이너스고.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어떻게 바꿔요? 그냥 회전수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편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문제를 보면 그래서 저렇게 표현했구나라고 알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 개념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자, 두 개의 각이,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동경의 일반각을 뺄 거예요. 빼면
이들의 가계 크기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한 녀석이 2n 파이 플러스 30도인데 또 다른 녀석도 2n 파이 플러스 30도라는 거야. 물론 회전수는 달라. 그러니까 여기 n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을 빼버리면 회전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2n2 프라임 파이 뭐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물론 그냥 n이라고 써요. 근데 30도 30도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만 남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달라. 이 각은 이 각보다 무조건적으로 얼마가 180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수는 지금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회전수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전수는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다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요 세 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이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베타입니다. 이 녀석이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가 베타예요. 누구를 알파로 하든 상관없어요. 얘를 알파로 한다면 이렇게가 베타입니다. 자, 그럼 보자. 얘네들의 특징은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얘네들을 비교할 때 뺄셈을 했거든요. 얘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네 둘은 알파하고 베타를 빼는 게 좋을까 더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깔끔해질까? 지금 요각이랑 요각이 같은 거예요. 그쵸? 이건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베타 기준에서는 요만큼 부족해. 360도가 되기에. 그러니까 요거 땡겨오면 요거 땡겨와서 여기 구멍 메꿔버리면 360도 한 바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떻게 해요?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쵸? 부족한 부분 메꿨으니까. 그럼 얘 한번 볼까요? 얘도 알파하고 베타를 더할 거야. 그러면 회전수를 일단 써주시고요. 자,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 알파랑 여기랑 여기의 가격 크기가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베타 기준에서 알파가 여기 부족한 부분 메꿔줘. 그럼 딱 얼마가 돼요? 180도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8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얘는 조금 머리 쓰셔야 돼요. 조금. 자, 여기에서 지금 얘랑 얘가 같아요. 그쵸? 왜냐면 y는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 베타에다가 이 알파가 여기를 메꿔주죠. 그럼 둘이 더해주면 알파랑 베타를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냥 뭐 뒤에 것까지 외우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우리가 이게 덧셈인지 뺄셈인지만 알면 돼요. 문제에서 일치한다, 방향이 반대다 나오면 뺄셈. 대칭 나오면 전부 다 덧셈. 그러면 뺄셈과 덧셈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까지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외우는데 보통 못 외워요. 외우나? 너희들이 기억력이 좋으니까 외울 수도 있겠다. 자, 이거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일치해 뺐어. 그럼 뭐 없겠지 뒤에. 자, 방향이 반대야.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가 뭐야? 180도 차이 난다는 소리죠. 뺐어. 그럼 180도 뒤에 파이 붙어 있겠죠. 자, X축 대칭이야. 선생님 이거 X축 대칭 이쪽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생각하지 마. 무조건 이쪽 기준을 생각하는 게 편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일사분면 기준이 편해요. 자, 물론 이쪽도 답이 똑같이 나오지만 여기가 X축 기준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이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한 바퀴.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얘가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반 바퀴. 자, 여기서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얘가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그러면은 4분의 1바퀴.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됐네. 문제 하나 정도는 내주셔야 문제가 좀 풀리는데. 어서 오세요. 안 주면 슬픈데. 안 주면 슬픈데 잠깐만. 여기 게임이 있어. 자, 한 문제 정도는 좀 봐야 돼서 잠시만요.
실제 문제가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좀 봐볼게요. 자, 지금 글씨가 안 보이지만 보세요. 자, 지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거죠, 요거. 방향 반대. 그렇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우리는 그냥 빼는 거예요. 어떻게? 7세타에서 세타를 빼는 겁니다. 실제로 알파, 베타라고 안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 뺍니다. 뭐 세타에서 빼도 되는데 굳이 큰 거 작은 거 빼는 게 편하죠. 자, 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여기 있죠?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세타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방정식 푸는 거예요. 얘 6세타죠. 여기 2n 파이 플러스 파이고요. 이거를 6으로 나눕니다. 여기 세타가 나오겠죠? 그럼 이쪽은 3분의 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얘가 뭔지 몰라. 그렇죠? 정수라는 것만 알고 얘가 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자, 문제 여기 있어요.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180도부터 270도 사이에 있다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다가 숫자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이게 원래 그런 거야.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합니다. 근데 저기 애초에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0 대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n이 1일 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n이 1이야. 그럼 3분의 파이에다 6분의 파이를 더했으니까 6분의 얼마? 3파이. n이 2야. 오, 가려면 한참 걸리겠다. 자, 어쨌든 n이 2야. 그럼 6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4파이니까 6분의 5파이. n이 3이야.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파이죠? 그럼 6분의 7파이. 자, 문제 안에 파이의 값이, 세타의 값이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6분의 7파이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6분의 7파이가 이 녀석이 답이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되셨죠?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출제가 되고요. 이런 내용도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한 대칭이래요. y축 대칭은 이거죠. 그렇죠? 그럼 둘을 어떻게 해요? 더해야 돼요. 그러면 세타와 6세타를 더했으니까 7세타가 되고요. 그러면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세타가 들어갔으니까 7분의 2n 파이 플러스 7분의 파이. 여기다 또 뭐예요? 숫자 1 대입하는 거야. 어떤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2분의 파이에서 파이라는 범위에 들어갈 때까지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되셨죠?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이 아이가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동경의 위치 관계가 가끔씩 이렇게 나오고 동경의 위치 관계가 안 나오면 이 녀석의 친구 조금 마이너 버전 얘보다는 좀 쉬운 버전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아이는 뭐냐?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3세타가) 있다. 이 아이가 2n 파이 플러스 얼마라고 할까? 2분의 파이. 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이 된대요. 그래놓고 물어봤습니다. 누군가. 자, 그래서 세타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어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세타가 있는데 3세타가 있어. 3세타가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러면 얘가 회전수니까 몇 회에서 했는지 모르잖아. 얘가 2분의 파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하고 이렇게 동경이.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얘를 3등분 때려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저거 3등분? 그럼 여기네. 얼마? 6분의 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여기랑 안 지나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의 각도를 기준으로.
있는데 문제는 얘가 너가 뭔지 모른다는 게 있어요. 그치? 모르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알파 베타 계산할 때도 일일이 다 했잖아요. 무조건 일일이 하셔야 돼요. 넘겨짚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회전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세타는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또 뭐 해야 돼요? 얘네다가 0, 1, 2, 3, 4 대입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0 대입합니다. n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죠? 6분의 파이가 나와요. n에 1이 들어갑니다. 1이 들어가면 3분의 2파이도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안 주고요. 각도를 안 줘버립니다. 안 주고 어떻게 나오냐면 3세타가 일사분면 위의 각이다. 그러니까 동경이 일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사분면 위에 있대.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3세타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겠구나.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을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범위를 가져버리니까 이 아이가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동경이 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3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는 0 얘는 얼마? 6분의 파이 해서 그럼 0부터 6분의 파이 여긴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얘가 이 범위 안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는 누가 2n 파이 플러스 뭔지 몰라. 어떤 각인지 몰라. 그 알파라는 이 녀석이. 그렇죠? 이 녀석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2n 파이 플러스 0과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알파가. 근데 얘를 3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 회전수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와요. 3분의 2n 파이 플러스 3분의 알파. 이런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범위를 구할 때도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요. 2n 파이 플러스 0점. 여기는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8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느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n에다가 열심히 숫자를 하나씩 다 대입해요. 그랬을 때 나오는 각들의 범위를 여기다가 차근차근 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보다 더 어려워져 버려요. 원래 이거 쉬운 건데 다 무조건 정해지는 건데 설명이 너무 복잡해.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더 복잡해져. 이게 좀 난감하네. 원래 이거 더 쉬운 건데 설명을 그냥 대충 했어야 되나? 대충 하면 애들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맛있구만. 자, 요렇게까지 하면 요거 이게 이제 예제 1번에 있거든요. 예제 1번에 있어서 이제 요 아이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버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쉽게 갈게요. 내가 너무 설명 어렵게 나와. 자, 예제로 갑니다. 자, 가보자. 예제 1번입니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리고 2분의 세타는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있어요. 자, 세타가 2분의 2n파이
플러스 알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분의 세타는 n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게 되나요? 쉽게 가자. 괜히 복잡하겠다. 자, 이 알파라는 녀석은 지금 몇 사분면?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알파라는 건, 자, 이 알파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알파의 범위가, 알파만 놓고 볼게요. 알파의 범위가 0부터 얼마?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2분의 알파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파이입니다. 반절이니까. 그런데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이 아이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n에다가 하나씩 대입할게요. n이 만약에 0이야. n이 0이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범위 안에 있겠죠? 자, n이 만약에 1이야. n이 1이면 파이가 더해져요. 그렇죠? 얘는 똑같은 상태인데 얘 파이가 더해집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얘도 파이가 더해져요. 얘도 파이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파이가 더해졌으니까 요 영역을 파이만큼 회전시키는 슈 이렇게 회전시킨 거야. 파이만큼 180도만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 그냥 가자. 괜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다가 머리만 아팠어. 자, 이러면 얘가 어느 사분면의 각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각이 돼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래요. 이번에는 다음 각이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두 번째 것만 해볼게요. 자, 이번엔 세타가 2사분면의 각입니다. 원래 이쪽에 위치하고 있던 각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타라는 녀석은 2n 파이 플러스 알파일 텐데 지 알파의 의미가 2분의 파이부터 어디 사이에? 2분의 파이 범위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아이가 지금 3분의 세타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얘는 3분의 2n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3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알파는 요거의 3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랑 요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면 6분의 파이가 30도예요. 이거는 몇 도죠? 60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딱 요 위치하는 각으로 박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앞에 요거 있죠? 여기다가 우리는 또 대입합니다. n은 0, n은 1, n은 2 이런 식으로 대입합니다. 자, 0 들어가면 요게 맞아요. 1 들어가면 3분의 2파입니다. 3분의 2파이는 몇 도냐면 120도예요. 3분의 2파이는. 그러니까 120도에다 얘를 더한 거야. 그러면 65% 보여드릴게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30도하고 얘가 60도인데 여기다 120도를 더하면 150도하고 180도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쪽에 이렇게 달라붙겠죠.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1 대입합니다. 1은 했나요?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 3분의 4파이가 돼요. 그리고 3분의 4파이는 240도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240을 더했으니까 270과 300도가 됩니다. 그럼 270도는 여기고요. 300도는 여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거기에다가 n에다가 내가 3을 대입하잖아요. 여기 3 대입하면 2파이가 됩니다. 2파이는 한 바퀴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i는 실제로 이렇게 지나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안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사분면을 지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를 안 지나요. 어느 사분면을 지나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세 개를 지나는데, 이게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여기 두 개로 쪼개잖아요. 그럼 무조건 두 개의 사분면을 지납니다. 세 개로 쪼개지면 무조건 세 개의 사분면을 지나고요. 만약에 이게 말도 안 되게 4분의 세타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는데 얘로 쪼개지면 모든 사분면을 지납니다. 무조건. 이런 게 3개 생기고 이런 게 2개 생기고 저런 게 4개 생기면 다 지나겠죠. 근데 혹시
그냥 흘려줘요. 선풍기에 가까이서 선풍기 날개를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를 봐보신 적 있으세요? 관심 있으시면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를 딱 보고 계시잖아요. 돌아가는 선풍기예요. 그럼 선풍기의 잔상이 이렇게 생깁니다.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심이 없나요? 나중에 심심하시면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선풍기 앞에서 선풍기를 한번 보고 계세요. 앞에서 보기 부담스러우면 뒤에서 보고 계세요. 그럼 선풍기에 돌아가는 선풍기임에도 불구하고 선풍기 날개 잔상이 보입니다. 그게 3개가 있다. 선풍기 날개가 4개짜리면 4개가 뜹니다. 근데 그게 약간 요거랑 비슷한 원리거든요. 선풍기의 회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잔상이 똑같은 모양으로 형성이 돼요. 그건데 관심 없으니까 넘어가자.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느낌으로 구하는 게 지금 2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동경의 위치형의 그 녀석은 이제 밑에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동경의 위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이 몇 사분면의 각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도의 빈도수를 가지고 출제를 가르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렇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자, 이렇게까지 됐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본질적인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정신 차리시고요. 또 이제 집중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쉬는 시간 없이 갈게요. 혹시 화장실 급하다 있으세요? 급하다 없으시죠? 네, 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고요. 이제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요. 완벽해야 됩니다. 저기서 놓치시면 수업 날라가요. 삼각함수 자체가 날라가 버립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잘 그려질지 모르겠으나 나쁘지 않아요. 원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겠죠? 자, 여기다가 저는 각도 하나를 표시를 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녀석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선을 쭉 내려서 직각으로 내렸죠. 수선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다시 살짝 돌아갑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인 세타는 뭐 보는 거죠? R분의 당연한 거예요. 여기 XY잖아요.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여기가 R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예요. 자,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없죠? 요거 모르시는 분 없죠? 아무도?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이 세타라는 애가 제 1사분면에만 위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아이를 내가 2사분면까지 가져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뭐가 존재할까요? 좌표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얘도 분명히 x좌표와 y좌표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선이 쭉 그려지면서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r이 될 건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때 세타는 이렇게 바뀌었겠죠.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선생님 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각도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초선이 여기에요.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간 이 각도를 우리 세타라고 부릅니다. 항상. 여기 아니에요.
여기를 표현하고 싶으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주셔야 돼요. 180도 마이너스 세타로. 혹시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사인 풀 때. 사인이 있는데 둔각에서 120도야.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죠? 사인 180 마이너스 120 요거 해서 문제 풀었죠. 왜냐면 그래야 이쪽의 각도 60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이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아이를 파이에서 얘를 빼면 여기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것 뿐이지 기준은 여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해보자. 자 생각해봐. 얘 분명히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인데 이때 R은 항상 양수예요. 이건 뭐 당연하죠.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X하고 Y는 뭘 해요? 변동을 해요. 뭐에 따라서? 좌표에 따라서. X하고 Y는 원 위의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양수도 존재하고 음수도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준서야 정신 차려라. 이거 똑바로 안 들으면 뒤에 다 몰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하나를 놓치시잖아요. 그럼 뒤에 거 내용이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자, R은 0보다 큰데 X하고 Y는 지금 변동이 돼요. 그렇죠? 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이 각도들이 어쨌든 1사분면이냐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각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을 텐데 동경들이 위치하고 있을 텐데 그들이 이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볼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1사분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사분면. 1사분면에서는 R도 플러스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야.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야. 당연하겠죠. 왜? 밑변 높이가 다 플러스니까. 준서야 서서 들어.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에서는 R은 플러스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예요. 요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야. R분의 Y야. Y는 플러스겠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야. 빗변 플러스 밑변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는 밑변 음수 높이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P도요. 그렇죠? 자 이쪽 가볼까요? 이쪽. 자 R 플러스 X는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야. 그럼 한번 해볼까? 채진아?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좋아. 코사인. 마이너스. 좋아. 탄젠트는? 플러스. 좋아. 깔끔했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R은 양수, X도 양수, Y는 음수야. 자, 용준아. 사인은? 사인은 마이너스. 자, 코사인은?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것들 딱 해놓고 봤더니 자 이제 여기 보자. 1사분면에서는 모든 I가 플러스예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고요. 3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고요.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 거거든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안 나왔어? 안 나와. 그러면 한 번에 줄면 어떡할래? 너 4시 수업까지 다 들어. 알았지? 오케이 약속했다. 자 4시 수업까지 듣는 거다. 자 준호랑 같이 가. 자 자리 하나 마련해줄게. 저 서서 4시까지 서 있는 거야. 자 너만 좋아. 현정이 앞에서 눈 뜨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현정이 오늘 빨리 왔어. 겁내 빨리 왔어. 맨날 1시간 듣다가 오늘 진짜 빨리 왔어. 연주가 안 와서 지금 슬퍼 죽겠어. 연주 오지 나를 약속해. 내일은 꼭 갈게요. 그러면 슬프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는데 매번 우리가 이걸 따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알고는 계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걸 외웁니다. 어떻게?
그냥 단순해요. 전체 다죠. 그래서 올. 사인이죠. 이거 싸. 탄젠트죠. 탄. 코사인이죠. 코. 이거 기억하세요. 울사탄 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울사탄 코. 막 어떤 사람들은 이거잖아요. 옛날 분들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옛날 느낌이야. 얼싸안. 얼싸안 거 뭔지 아시죠? 미녀는 이거 하면 막 얼싸고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기억하셨는데 그냥 요즘 다 울사탄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발음 좀 그러면 울사탄코가 좀 그러면 울사탄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서 여기서 생기는 모든 사인은 플러스, 모든 코사인은 마이너스, 모든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갈게요. 제가 얘네들을 어디다가 만들어 놨어요? 원 위에다가 점을 찍어 놨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하면 되죠. 사인 제곱 세타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 선생님, 저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각각 제곱해서 더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게요. 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제가 1로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놓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단위원에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코사인 세타로 표현했어요. 여기를 사인 세타로 표현했습니다. 왜?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이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높이가 돼요.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인데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인데 빗변이 1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1이잖아. 그러니까 밑변이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놓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반지름이 1이라고 전제를 깔면. 자, 그러면 이게 원 위에 한 점이야. 근데 이 원은 어떤 원이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의 제곱이라는 원이죠. 그러면 얘가 원 위에 한 점이니까 들어가고 들어갔어. 그러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은 얼마일까요? 얼마? 2.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외우세요. 여기가 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저 녀석은 미적분 하시는 분은 한 500번에서 1000번 쓰실 거고요. 수투만 하시는 분은 한 300~400번 쓰겠네요. 시도록 많이 씁니다. 근해 공식보다 더 쓸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까지 기억합니다. 원, 단위 원을 이용한 거야. 단위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요. 그럼 단위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부터는 흘려들어. 머리 아파. 지금부터는 들을 뿐만 들으세요. 자, 요 I에서 저는 이 Y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R 사인 세타. 이 R을 그냥 R이라고 표현해주고요. X를 R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마 너희도 기억할 거야. 중학교 때 우리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짜증냅니다.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 이러죠. 어차피 안 쓰니까 그냥 외우지 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R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인 세타는 R분의 높이입니다. 맞죠? 그럼 높이는 R 사인 세타 맞죠? 그래서 높이를 R 사인 세타로 표현한 거야.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맞죠? 밑변은 R 코사인 세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중학교 때 저 별거 없는 걸 겁나 복잡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버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들의 좌표를 이걸로 바꿔 쓸 수가 있잖아요.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바꿀 수 있죠?
그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 얘를 제곱할 거야. 얘를 제곱할 거야. 얘를.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R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R제곱, R제곱, R제곱. 그쵸? 그러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 나오는 거 맞죠? 됐죠?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까지 기억해. 시험 문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저거 1이래 이렇게 하지 마. 특히 미적분 배우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의 원리를 다 따지셔야 돼요. 왜냐면 미적분에서는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차지하는 미분의 반절은 삼각함수야. 정말 중요합니다. 미적분 배우시는 분들은 삼각함수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모르시잖아요. 지금 계속 배우는 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모르시잖아요. 미적분 가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까먹어서 안 돼. 물론 문과생들도 알아야 돼. 왜? 수능에 얘가 나오죠. 수원 습수는 수능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학으로 같이 해야 하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탄젠트를 보아하니 x분의 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탄젠트를 보아하니 x분의 y라고 표현되어 있죠. x분의 y라고 표현되는데 좀 전에 제가 x를 뭐라고 했죠? r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y를 뭐라고 했죠? r 사인 세타라고 했죠. 지우야, 뭐 없애고 싶어? 분모 분자. 뭐 없애고 싶지? 뭐? 그렇죠. r 지워버리고 싶잖아. 누구 남았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남았죠. 외우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탄젠트 세타가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한데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이거 외우는 겁니다. 자, 요거 두 개가 이제 필수거든요. 이제 삼각함수를 사용한 그 연산에 사용되는 게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요 첫 번째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바꾸실 수 알아야 되냐면, 물론 여기는 응용 파트예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의 연산 문제에서 숫자 1을 만나게 됩니다. 1이라는 숫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를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선생님, 1을 굳이 저걸로 왜 바꿔요? 안 그러면 안 풀려요. 그런 경험을 이제 앞으로 여러 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숫자 1이 등장한다? 그러면 의심해봐. 얘가 얘를 숨겨놓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벼운 변형에 이거 외우는 건 딱히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면 무조건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는 거고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냥 이항시킨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도 바꿔야 되고 이걸 이렇게도 바꿔야 돼요.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다 하셔야 돼요. 흡사 뭐처럼? 곱셈 공식의 변형처럼. 이 아이는 곱셈 공식에서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곱셈 공식의 완전 제곱식에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정말 별짓 다 하죠. 막 x 플러스 x분의 1로도 바꾸고 막 x 마이너스 1로도 바꾸고 별짓 다 하잖아. 그거 똑같아요. 이 삼각함수의 연산에서 이 아이는 정말 별짓을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이에요. 기본 세팅이 돼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거기에 덤으로 탄젠트가 나오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아닐까 의심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풀어야 풀리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되셨나요? 자, 기억합니다. 우리가 x랑 y랑 r이라는 걸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 좌표평면 위에 존재하는 제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들이 올사탄코라는 성질을 통해서 그들만이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r은 항상 양수지만 x, y는 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x하고 y라는 걸 자연스럽게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바꿀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원 위에 점들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들의 합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1이 되고요. r제곱, r제곱, r제곱이 소거된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데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 r이 약분되면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변형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1이라는 숫자를 만났을 때 이것이 아닐까 의심해 보시고요. 이들의 식의 변형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다. 정도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개념이야 지금 뭐 엄청난 거 한 거 아니고요. 그냥 저렇게 표현한다라는 개념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해봐. 이번 단원의 이름이 함수잖아요. 함수. 근데 왜 얘가 함수예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할 건데 흘려들어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자, 우리가 항상 함수를 말할 때는 대응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쵸? 어떤 값이 정해짐에 따라 나머지의 값이 단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런 표현을 씁니다.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단 하나 정해 이 대응 관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수하에서 배웠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냥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는 뭘까? 여기서의 정의역은 x일까 y일까 r일까 세타일까? 뭐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나머지의 값들이 결정이 될까? 자,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각도예요. 각도. 그쵸? 이 세타라는 각이 정해짐에 따라 세타가 딱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딱 움직일 때마다 x, y, r은 고정되어 있어요. r은 어떻게 보면 상수입니다. 그렇죠? 이 r은 고정되어 있는 상수값이에요. 이들의 세타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x, y 좌표가 결정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정해진다는 이런 의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세타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x, y의 값이 정해지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누구? x하고 y의 값이 정해지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치역이 두 개. 상관없죠. 치역의 값이 순서쌍을 이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소 나열법 이런 거 할 때 보면 물론 거의 본 적은 없겠지만 뭐 A의 원소지 x, y 이렇게 x, y는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우리가 함수라는 게 결국은 집합에서의 집합으로 대응 관계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세타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x, y의 순서쌍이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사람들 요걸 세타로 표현하는 거에 좀 지긋지긋함을 느꼈어요. 나중에 이걸 x로 바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올 일이고. 자, 여기까지는 됐나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되셨죠? 자, 지금부터 정말 어렵고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어렵고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고3이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고3.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어요. 중간고사 시험이 딱 끝나고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딱 하려고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또 이걸 또 까먹습니다. 분명히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거고요. 한 60% 이상의 아이들은 던집니다. 요건 됩니다. 하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딱 가보시면 나중에 가보시면 5등급 이하는 이거 모릅니다. 던집니다.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4등급 이상 돼야 긴가민가 하면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고민해가면서 알아냅니다. 2등급 정도 되시면 살짝 고민을 하지만 알아냅니다. 1등급 정도 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이었습니다. 자, 약간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해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삼각함수 단원 통틀어 얘가 가장 어려워요. 전 그래프보다 얘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미리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가 보이시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개. 다 외우시는 겁니다. 18개. 괜찮죠? 18개 정도. 아니, 뭐, 그냥, 뭐, 가볍게 외우면 돼요. 그쵸? 18개입니다. 이게, 우리는 삼각함수 성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각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각변환. 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각변환이라는 뜻인데, 요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거의 어느 수준이냐면 9구단 수준이에요. 9구단을 외우자. 초등학교 2학년 때 9구단 못 외우면 선생님한테 맞잖아. 요즘 안 때리지만.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라는 이 단어를 공부하려면 각도를 가지고 각도가 없으면 얘기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각도들의 기본이 되는 게 이거예요. 각변환이라고 불리는. 요거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외우라 그러면 애들 진짜 머리 터지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이 아이를 여러분 머릿속에 꾸겨 넣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꾸겨 넣을 거고요.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시면 이걸 안 외우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린 설명, 근데 이게 모든 아이들 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아직 내공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겁나 열심히, 친절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보통 10% 이해합니다. 10%. 두 번째 또 합니다. 또 10% 추가해요. 세 번째 또 합니다. 또 10% 추가해요. 시험 볼 때 있지만 한 3번 돌아가잖아요. 30%까지 살아납니다. 30%가 몇 등급이죠? 4등급 상위권. 그쵸? 23%가 3등급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4등급 상위권까지는 이해를 하고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결국은 이해 못하고 들어가요.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의지의 한국이 다 외워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은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공통 부분이 있어요. 2n파이, 2n파이, 2n파이가 한 세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한 세트. 파이, 파이, 파이 플러스 세타랑 파이, 파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또 한 세트.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의 플러스 세타랑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가 또 한 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아이들을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트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들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상위 10% 안에 들어갈 겁니다. 최소 2등 차이죠. 최소 2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 지금까지 해보니까 항상 그래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물론 반의 레벨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평균치를 내보니까 대체로 한 10명 중에 1명 꼴리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이걸 치우고. 자, 이거 설명할 때마다 약간 부담이 돼요. 항상. 선생님 근데 이거 이해 안 해도 외우면 풀 수 있어요? 외우면 풀어요. 이해할 생각을 해야지. 이해하면 안 해도 된다니까. 이해하면 안 해도 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 3번 안에 이해하겠지, 진짜. 30% 안에 들어가겠지. 그치? 오늘 한 번. 한 3월달에 또 한 번. 또 시험 보기 한 보름이나 전에 또 한 번. 한 3번 정도 하겠네, 기본적으로. 자, 이제 얘기를 한번 떠나볼게요. 자, 지금 처음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이해하셔야 나머지가 술술술 풀립니다. 자, 중학교 때 우리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해했어.
되나? 불러봐. 아 잠깐만요. 사인 베타. R분의 X, 코사인 베타. R분의 Y. 타젠트 베타. 오. 이분은 아니. X분의 Y, Y분의 X, Y분의 X. 헷갈렸어요. R분의 이거 똑똑했네. 안녕하세요. 평가죠. 하나. 귀여운 분. 왜 저러는 거예요? 어? 동규 왜 안 와요? 동규. 동규 왜 나왔냐? 그게 아니 워낙 결석하는 애들이 돌아가면서 결석하니까. 몰라나. 우리 현종이가 그래도 결석은 안 해. 그렇지. 그 현종이가 1시간 늦긴 하잖아. 1시간, 2시간 수업에 1시간 늦는데 결석은 안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특해, 그지 현종아. 자, 여기까지 됐죠? 이거 모르시는 사람 없죠? 자, 이제부터 제가 쓸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갖고, 그렇죠? 이렇게 갖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탄젠트끼리는 서로 무슨 사이예요? 역수. 맞죠? 이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타라는 녀석을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해요. 맞죠? 베타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는 거 가능하죠?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둘이 더하면 2분의 파이야. 뭐? 이걸 고민한다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예요. 90도. 이걸 왜 고민해, 준서? 초등학교 4학년 갔다 와. 그냥 모르는 척 해왔어요. 삼각형은 180도. 180도는 파이. 직각은 2분의 파이. 나머지 두 개 더하면 직각.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 그럼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있죠? 이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세타에 아까 우리 표에 보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요런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저 원에서 자, 여기가 만약에 세타였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디 있을까요? 이만큼 같죠? 거기 세타만큼 같죠? 그러면 쭉 이렇게 되겠죠, 직각. 이거 당연한 거죠? 세타에서 2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그리고 여기의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생각해봐. 우리가 삼각비를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녀석의 사인 값을 구하고 싶어. 이 녀석의 사인 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여기잖아요. 여기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이 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각은 어디냐면 항상 기준이 뭐냐면 x, y, r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x, y, r을 사용하려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용하는 부분은 여기야. 여기를 써야 돼. 여기를. 내가 실제로 써야 되는 건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여기라는 거야. 요거 분의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요거 분의 요거. 그러니까 요게 빗변이 되는 거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이게 삼각함수를 구하는 기본 정의였어요.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중학교 때 둔각삼각형 만들어지면 이렇게 놓고 이 녀석의 사인 값을 구하래. 여기가 만약에 135도였다고 치자. 사인 135도를 구하래. 어서 오세요. 자, 사인 135도를 구하래. 그럼 우리 어떻게 했었죠? 그럼 거기 앉아. 어떻게 했었죠? 여기 바깥쪽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사인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둔각이 나오게 되면은 180도 마이너스 135도를 이용해서 구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값이 지금 여기라고. 여기죠? 여기죠? 맞죠?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빗변과 높이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이게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Y예요. 그러니까 사인 이거는 원래는 R분의 Y가 됐어야 되는 거야. 그쵸? R분의 Y 맞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세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근데 문제 이렇게 주었다?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는 주어졌다고 치자. 근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의 의미예요. 자, 여기 세타 있죠? 지금 우리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여기가 세타잖아. 여기가 세타.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봐. 이렇게 직각으로.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말하는 이거 분의 이게 요 삼각형에서는 이거 분의 이렇게 되겠죠. 맞죠? 다시 요 삼각형에서 말하는 요거 분의 요거가 요 삼각형에서는 이거 분의 이거 되는 거 맞죠? 얘랑 길이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봐봐. 여기서 이거 분의 이거는 사인 값이야, 코사인 값이야. 코사인 값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이 원리야. 별거 아니야. 요 각과 요 각을 더하면 90도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사인 구할 바에는 요걸로 뭐 구하면 된다? 코사인 구해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짝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한 거잖아. 90도를 기준으로 두 개의 각을 나눠놓고 하나의 각의 사인 값은 다른 각의 코사인 값과 어떻다? 같다라는 원리야. 그게 그림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인을 구해야 되는데 사인 값이 이거분의 이거였어. 근데 이 각은 잘 몰라. 근데 얘는 안다고. 세타라는 건 안다고.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건 맞잖아요. 90도 가고 세타 갔으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분의 이거의 역할이 여기서는 이거분의 이게 되는 거잖아. 길이가 여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게 여기서는 뭐가 된다? 코사인이 된다. 그러면 이 아이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코사인 뭘로? 그렇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바꿨죠? 얘는 마이너스 버전이었어. 그쵸? 이렇게 바꿨죠? 얘는 무슨 버전이야? 플러스 버전이지. 근데 봐봐. 마이너스 버전에서도 지금 알파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면서 바뀌었고요. 플러스 버전에서도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대가로 2분의 파이가 어떻게 했어? 사라졌죠. 여기에서도 이런 거야.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었다고 치자. 자, 이런 거야.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요거겠죠? 그럼 여기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떨어졌어. 그렇죠? 그 녀석의 사인 값은 지금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 세타 버전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타에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로 바뀐다?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치채겠네. 선생님 그러면 여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세타를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뭘로 바뀌겠네요? 코사인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버전에서도 뭘로 바뀔까요?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야 돼? 그렇지.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야 돼? 사인. 그래서
얘는 뭘로 바뀔까? 사인 뭐 세타. 얘는 뭘로 바뀔까? 사인 뭐 세타. 이렇게 바뀌어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탄젠트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역수라고 했죠. 그러면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나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뭘로 바뀔까? 역수로 바뀌겠지? 그럼 뭐 분의 1이 될까? 탄젠트 세타 분의 1 탄젠트 세타 분의 1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그 겁나 복잡한 것들이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 복잡한 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지금 한 거야. 나머지 이거보다 다 쉬워요. 되셨나요? 자, 왜 그렇게 된 거야? 삼각함수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삼각함수에서는 90도를 기준으로 90도가 2분의 파이예요. 90도를 기준으로 두 개의 각을 사인과 코사인이 나눠 봅니다.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은데 이 베타를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결국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얘는 지금 2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1사분면의 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0도만큼 간 상태에서 여기로 갔냐, 여기로 갔냐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죠. 2분의 파이로 표현된 아이들은 전부 다 이러한 각도들이 뭘로 바뀌었다? 다른 각도, 이들의 친구인 각도들로 바뀌게 됐다는 거. 되셨나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갈 건데 자 일단 여기 킵해놓고 이제 조금 쉬운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어려운 걸 먼저 처리했어요. 쉬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EM파이가 무슨 뜻이에요? 한 바퀴 회전시키고 있는 거죠. 회전시켜도 삼각함수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회전시켜도 어차피 여기 와 있잖아. 여기에서 위치 같잖아. 또 회전시켜도 여기 와 있잖아. 여기에서 위치 같잖아. 그러니까 앞에 EM파이가 붙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과감하게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됐어요? 사인만 가능할까? 코사인도 똑같겠지. 탄젠트 똑같겠지. 회전 백날 해봤자 이들의 동경의 위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 삼각함수의 값도 당연히 안 바뀌겠죠. 됐죠? 여러분 한 줄 끝났어요 지금. 3개 끝난 겁니다. 2n 파이 붙으면 없애버려라. 과감하게 지워버려라. 하나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가 세타인데 자,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합동이겠죠. 그쵸? 세타와 같으면 당연히 두 삼각형 합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 왜? 뭐가 같으니까? 빗변이 같으니까. RHA 합동이 되겠죠. 빗변, 그리고 각도, 그리고 직각. 직각 R, 빗변 H, 또 다른 하나의 D인가 A 값이 같으니까 RHA 합동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둘의 값은 어떨까요? 삼각함수의 값도 같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자 이제 머리를 굴려야 돼요. 자 처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차피 뱅글뱅글 돌고 돌아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 고민이 없었습니다. 자 얘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걸 알 것 같아. 왜? 삼각함수의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이 똑같잖아. 근데 생각해봐. 얘는 지금 몇 사분면이고 1사분면이고 얘는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죠. 그렇죠? 얘 지금 4사분면인 각이잖아. 마이너스 세타만큼 갔으니까. 선생님, 세타는 그럼 무슨 각인가요? 세타는 일단 얘 각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둔각일 때도 무조건 성립해요.
근데 이해는 예각으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둔각하면 엄청 복잡해지니까. 자, 4, 4분면의 각으로 바꾸는 거잖아. 이 아이를 뭘로? 1, 4분면의 각으로 바꾸는 거잖아. 이제 생각해보자. 원래 4, 4분면에서는 올사탄코니까 누구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죠. 올사탄코니까 코사인만 플러스죠. 나머지들은 부호가 뭐였어? 마이너스였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1, 4분면을 땡겨와 버리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서 와야 되잖아. 맞죠? 코사인만 여기서 플러스였고 얘는 와도 어차피 플러스니까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인데 4, 4분면에서 마이너스 세타니까 4, 4분면이잖아. 4, 4분면에서 누구랑? 사인과 탄젠트는 뭐였어? 마이너스였죠. 걔네들 1, 4분면을 데려오려면 부호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앞에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또 한 줄이 끝났습니다. 됐죠? 세 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음으로 어려운 거 할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머리를 굴려. 제가 이번엔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아이들은 뭐냐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얘는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파이가 180도인 건 아시죠? 파이까지 끌고 온 다음에 얘는 세타만큼 뺀 거고 얘는 세타만큼 더한 거야. 이해하시죠? 파이만큼 끌고 와서 세타만큼 빼고 세타만큼 더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은 합동이죠. 당연히 아시죠? 자, 그러면 원래 여기 있었던 녀석과 똑같을 거라는 거야. 여기에 세타가 있었던 그 i의 값과 얘네들은 모양과 길이가 모두 같은 합동이 되겠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자, 이 아이부터 한번 생각해볼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 사인 세타랑 어떨까? 같겠지. 왜? 어차피 얘가 사용하는 삼각형과 여기서 사용하는 삼각형은 서로 어떤 삼각형이야? 똑같은 삼각형이죠. 맞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결국은 코사인 세타랑 똑같겠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탄젠트 세타랑 똑같겠죠. 어차피.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생각해줘야 돼. 이들의 위치를. 자, 지금 여기 몇 사분면이야? 그쵸? 2, 4분면의 각이야. 얘는 몇 사분면이야? 1, 4분면의 각이야. 그렇죠? 세타는 원래 예각이니까. 그러면 얘 2, 4분면에서 플러스는 누구밖에 없어? 싸밖에 없어. 싸. 그쵸? 사인밖에 없어. 그러면 사인은 와도 어차피 뭐였어? 플러스. 그치? 근데 2, 4분면에서 얘네들이 뭐였어? 마이너스죠. 그럼 얘네들 1, 4분면으로 데려오려면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 되겠죠. 마. 됐나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2, 4분면의 각을 1, 4분면으로 가져오려면 얘는 사인만 플러스였으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들은 부호를 바꿔줘야 1, 4분면을 데려올 수가 있는 거야. 자, 얘네들 두 번째 볼게요. 이거 버전입니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로 가져올게요. 자, 얘는 지금 몇 사분면? 3, 4분면. 아니, 왜 얘 3, 4분면이에요? 파이만큼 간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3, 4분면 맞죠?
얘네들을 가져왔어. 선생님, 왜 사인이 사인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당연한 거야. 빗변분의 높이 똑같죠? 그죠? 똑같은 세타를 썼을 때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으로 코사인 탄젠트로 올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3, 4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 탄젠트.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겠지. 하지만 얘네들은 부호가 뭘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아, 좋아. 되셨나요?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파이만큼 끌어온 다음에 뺐어. 더했어요. 자,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거지. 파이만 컸어. 뺐어. 더했어. 뺐어. 2, 4분면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더했어. 3, 4분면 탄젠트만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끝. 그쵸? 자, 근데 여기 썼던 거 한번 잘 보자. 처음에 EM 파이를 회전시킨 것들은 그냥 그대로니까 이건 버리는 배. 그쵸? 자, 요것들 마이너스 i들은 전부 다 사코탄이 전부 다 사코탄으로 바뀌었죠? 변화 없었죠? 뭐만 바뀌었어? 부호만 바뀌면 돼요. 여기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전부 다 사코탄으로 바뀐 거 맞죠? 뭐만 생각했어? 부호만 생각했어. 지금 우리 몇 개 처리했어요? 12개 처리했어요. 됐어요? 우리 지금 12개를 처리한 거야. 지금 18개를 외워야 되는 저 공식 중에서 12개가 처리됐는데 12개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뭐만 신경 써? 부호만 신경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이제 아까 이거 했던 거 다시 돌아가보자. 요것들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얘는 사코탄이 다 뭘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고 얘가 가장 중요한 가치 시험에도 등장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어쩌고저쩌고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네들이 사코탄으로 바뀐 거 맞는데 코사탄으로 바뀐 거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는 머리 아프니까 제가 부호를 신경 안 썼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도 당연히 부호가 있겠죠? 생각해보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로 생각해보자. 저기가 세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쓰겠죠. 그래야 이걸 쓸 테니까. 자, 2분의 파이까지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하거나 세타만큼 빼거나 해요. 그리고 이들이 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까 다 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기본 전제는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면 이 둘이 서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사인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이들의 위치는 바꾸면 그만인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저 6가지를 썼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최진아, 얘는 뭘로 바뀐다고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쓰려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분의 이거예요. 근데 이거분의 이게 여기 어차피 세타 맞죠? 억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분의 이거 세타 기준에서는 이거분의 이거 뭐야? 자,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이야. 뭔지 몰라. 근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인 건 알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사인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분의 이거죠. 근데 여기가 세타라는 것도 알아. 그쵸? 그럼 세타 기준에서는 이거분의 이게 뭐야?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로 바뀐 거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준서야 얘는 뭐가 되죠? 사인 사인 세타. 용준아 얘는 뭐가 되죠? 역수.
그러니까 탄젠트 2 탄젠트 그걸 쓰지 않죠. 우리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세타 입장에서는 이거분의 이걸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밑변과 높이 역할이 어떻게 된 거야? 바뀌었지. 근데 얘가 사용하는 각은 세타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탄젠트 그렇죠. 탄젠트 세타분의 1을 쓰는 게 맞죠. 그렇죠? 자, 주원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서진아, 얘는? 뭐야? 왜 사인 세타가 왜 나와? 여기서. 주원아. 아, 코사인이라고 했어? 내가 쓰고 싶은 거 썼다. 미안해. 자, 얘는 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지훈아, 얘는 뭐가 나와요? 탄젠트 세타 그렇죠. 자, 이제 부호 생각하자. 얘네들 전부 다 몇 사분면이야? 얘네들도 전부 다 몇 사분면이야? 각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부 다 올이잖아, 올. 아, 깔끔해. 자, 이쪽 가보자. 전부 다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얘네들은 1사분면. 2사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얘만 플러스. 얘네들은 뭐였어요? 마이너스였죠? 1로 돌아오려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 뭐 붙여야 돼? 마 붙이면 되죠. 자, 그럼 18개 끝났습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이 삼각함수의 각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건 기본적인 세팅이 18가지예요. 원래는 18가지가 아니고 24가지예요. 거기 6개가 지금 빠져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24가지예요. 근데 이 18가지를 알면 나머지 6가지는 그냥 뭐 붙어서 가는 느낌이라서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게 뭐냐면 이런 녀석들이었어요. 삼각함수에다가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면 이거 그냥 지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세타로 바뀌면 된다고 했어요. 단 부호는 생각하셔야 되죠. 여기에다가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면 그대로 세타로 바뀐다고 했어요. 단 부호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붙으면 이 녀석이 변화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호까지 따져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지식 머리를 엄청나게 굴려봐. 요게 추가시킬 거예요. 뭘 추가시킬 거냐면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6가지를 추가시킬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2분의 3파이는 270도예요. 여기까지 와요. 여기 세타만큼 보냈으니까 여기에 세타가 됩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이쪽을 사용해서 삼각함수를 구합니다.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사인 값을 구하면 이거분의 이게 돼요. 왜? 이걸 기준값으로 쓸 거니까. 얘 기준에서는 빗변물 높이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분의 이걸 쓸 거야. 근데 여기 세타인 건 아시죠? 억각이니까 얘 세타 기준에서는 이거분의 이게 뭐야? 코사인이죠. 그래서 어차피 얘도 똑같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도 결국 뭐겠어요? 사인 세타겠죠. 얘도 결국 뭐겠어요?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자, 얘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누구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지만 얘네들은 부호 뭐 돼야 돼? 마 이렇게 됐죠. 원리가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그렇죠? 동일하죠? 그럼 요게 마이너스가 붙어봐.
그럼 얘 몇 사분면에 갈게요? 3, 4분면이죠. 갔다가 세타만큼 빽했으니까 3, 4분면, 3, 4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 탄젠트만. 그러면 누구만 그대로? 탄젠트 그대로. 얘네들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24개가 끝났습니다. 자, 잠깐 머릿속을 좀 정리를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잠깐 머릿속 좀 정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지금 우리는 18가지를 배웠습니다. 정확하게 26가지죠. 패턴은 회전수를 하는 경우는 무시하면 된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4, 4분면이지만 그대로 가면 된다. 부호는 생각하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2, 4분면에 3, 4분면인데 그대로 간다. 부호 생각하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 세타는 바뀐다. 부호 생각하자. 그런데 덤으로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 세타도 바뀐다. 부호 생각하자. 이거죠. 그쵸? 되셨나요? 이걸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시면 최소 2등급입니다. 지금 이 설명만 가지고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이 이해가 됐다. 아, 왜 저렇게 바뀌는지, 왜 부호가 그렇게 달라붙는지가 이제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신다면 최소 2등급이에요. 이해력의 수준은. 2등급이 안 나오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남들 하는 만큼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만 해도 2등급 나와요. 요게 이제 이해가 될 수준이면 삼각함수 파트에서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렸어. 선생님, 저 이제 이거 완벽해요. 그러면 1등급이죠. 1등급이죠. 그죠? 한 번 설명을 이해된 거예요. 1등급. 되셨죠? 자, 여기서 이걸 좀만 더 확장시킬게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서 얘를 그냥 외웁니다. 각변한 공식이라고 존재가 있는 녀석이 있어요. 각변한 공식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이걸 외워서 풀게 되죠. 이렇게 합니다. 각도 자리에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도 2분의 2파이죠. 뭐 2파이도 2분의 4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n은 정수입니다. 이때 n이 0 또는 짝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부호가 있는 짝수 형태를. 그러면 삼각함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 0 또는 짝수라는 게 아무것도 없거나 파이가 붙거나 2파이가 붙거나 이 소리야. 근데 아까 했죠? 아무것도 없거나 파이가 붙거나 2파이가 붙을 때 그대로 들어갔죠? 안 바뀌었죠? 자, 이쪽 볼까요? 다시 n의 값이 홀수라면 바뀐다. 그쵸? 우리 2분의 파이 바뀌는 거 보셨죠? 2분의 3파이 바뀌는 거 보셨죠? 설마 2분의 5파이 설명이 필요하진 않죠? 왜냐면 2분의 5파이는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왔으니까 똑같은 얘기야. 2분의 파이랑 2분의 7파이는 더 돌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똑같은 얘기야. 한마디로 n에 홀수가 들어가면 바뀐다예요. 그래서 각도들이 등장을 했을 때 세타 말고 나머지 부분이 0이냐 파이냐 2파이냐 3파이냐 4파이냐 2분의 파이냐 2분의 3파이냐 5파이냐 7파이냐 9파이냐에 따라서 짝수나 0이 나오면 그대로 간다. 홀수면 바뀐다. 단 부호는 4분면의 위치에 따라 결정.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는 4분면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계속 몇 사분면이 1사분면 몇 사분면이 2사 이거 한 이유가 여러분 이게 이미지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머릿속에 저런 의미가 조금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부호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선생님 무조건 이런 형태를 만들라고 그랬어. 이 녀석이 정수인데 이 녀석이 0 또는 짝수면 그대로 한데 홀수면 바뀐데 왠지는 몰라. 그냥 바뀌래. 그리고 사분면의 위치는 부호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녀석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분면에 그 i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냥 뭔진 몰라. 그냥 외우래. 그러면 4, 5 등급인 거야. 하지만 이것들이 왜 그런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한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거든요. 미적분 가면 이거 가지고 딴짓을 해요 또. 그래서 이게 안 돼 있으면 수투는 괜찮아. 문과는 괜찮아. 왜냐면 딱 요 정도가 끝나거든. 근데 미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이 공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수투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 그것들을 감내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 거의 이거 한 50분 걸렸어 지금. 별거 중요한 거죠. 요거 설명하는 한 50분 걸렸거든요 지금.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만큼 시간 투자할 만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해하신 분 손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럼 또 빈정상하잖아. 또 얘들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쪽지 쓰기 할까? 저 이해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 알 수 있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이해력이 높은 수준에 있는 거니까 선생님 저 가물가물한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3번 정도를 설명해야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개념만 길겠네. 그래서 다행이다. 오늘 준서 빼고는 안 졸아서. 그렇죠? 준서 빼고는 안 졸아서 참으로 다행이고 오늘 한 내용은 지금 책으로 따지면 244페이지부터 부호와 그 다음에 관계와 근데 제가 문제는 안 풀었어요. 일단 한 흐름에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풀고 그 다음 단원의 그 다음 뒤에 따라오는 개념 삼각함수 성질 파트의 각변환까지 일단 여기 삼각함수의 단원에 있는 개념을 오늘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화요일에는 이제 뭘 하죠? 유형 문제풀이 쭉 가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쭉 가고 아마 이제 뒷부분에서 뭘 하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화요일 날 오늘 숙제가 안 나가요. 나갈 게 없죠. 그래서 화요일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오전에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수업을 진행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화요일에는 10시부터 개념 수업이 들어가요. 오후. 그렇죠. 오후. 자, 왜냐면 그 다음 주가 무슨 줄? 설날이에요. 그렇죠? 저는 설날 전에 웬만하면 이 삼각함수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개 많겠죠. 설날에 숙제 개 많아요. 그건 이해하시고 설날이잖아. 왜냐면 화목을 우리가 못하잖아. 뭐 그냥 토요일날 보고 그 다음 주 토요일날 보는데 일주일이니까 뭐 7, 1분의 숙제가 나오면 돼. 자 어쨌든 간에 자 아셨죠? 그래서 개념 추가로 들으시는 분들은 10시에 오셔야 돼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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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개념 근데 8시간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중간중간에 끊어있잖아. 2시간 하고 1시간 쉬고 2시간 하고 10분 쉬고 2시간 하고 30분 쉬고 2시간 하고 괜찮다. 에이 이거 일어나지. 야 너 윈터 갔어 봐. 하긴 윈터도 수업은 5시간밖에 안 듣는구나. 수업 8시간이면 좀 빡세겠다. 근데 왜냐면 너희 설날 지나면 또 바보 돼서 오잖아. 망각의 동물이 돼서 오잖아. 리셋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끝내놔야 돼. 그러니까 제 기준은 뭐냐면 설날 전에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프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시간을 좀 확보하고 천천히 지금 한 것처럼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자 화요일에 10시야. 10시부터 개념 수업 들어가요. 아시겠죠? 대신에 오늘 숙제는 없어요.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걸로.